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외부에 나왔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집에서 하려니까 좀 답답해서 외부에 나왔어요. 뭐 특별하게 요즘에 뭐 이슈가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오늘은 은퇴 이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은퇴 이민을 하려고 하신다는 분이 하이퐁에 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미국 사신다는 분도 한 분 왔다 갔었고,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태국이 은퇴 이민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베트남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이퐁에 왔다 가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로 한 3분 정도 만나 뵀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서 그 국제결혼 얘기가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 소개해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은퇴 이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어떤 은퇴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웬만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생활 바운다리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패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선에서 투자를 하거나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일을 접고 베트남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100명이 오면 90명 이상이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러느니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의 성장세가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세워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냥 생활을 절약해가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보통 여기 좀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 집세는 50만원, 생활비 50만원 해서 뭐 품위 유지까지 해서 한 100에서 150 잡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년 예산을 잡을 때 평균 한 1500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베트남에서 거주가 가능해요. 그렇게 한 5년을 있는다 하더라도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한 1억 한 5천에서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부동산을 사면 그 5년 후에 내가 한 7천만 원 쓴 것보다 그 오른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하이퐁에 처음 왔을 때가 한 8년 전에 왔는데 그때부터 알던 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40억짜리, 그러니까 40억 동이겠죠. 당시에 한 2억 정도 했어요. 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형제들이 거기서 살고 커피숍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8년이 지난 그
그 집의 가치는 대략 한 150억 동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2억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 8억 정도 간다는 거죠. 이런 투자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아는 형님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서 와이프한테 한 25억 동 정도 들여서 집을 하나 사줬는데 현재 그 집의 가치가 한 60억 동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부동산의 그 가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생활비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아내 명의보다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세워서 본인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이게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익히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제발 부탁이니까 베트남에 와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사업한다고 뭐 2억, 4억, 5억 투자해서 다른 사람의 건물에다 투자하고 인테리어 하고 한 1, 2년도 못하고 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제가 봤을 때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아파트보다는 건물을 임대하는 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해서 투자를 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국제 결혼을 고려하시고 베트남 여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베트남 마누라 명의로 집을 해준다거나 땅을 사준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아내한테 배려를 해서 내가 이거는 아내를 위해서 해준다 그런 거면 얼마든지 사주세요. 근데 이혼하거나 헤어지거나 그러면 대부분 그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사주고 나중에 후회하실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돈이 좀 들더라도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세워서 투자 및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본인 명의로 유지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와이프한테도 존중받고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의 이민 1세대들이 한 5년 10년 잘 살다가 베트남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알거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트남에 정착하실 때 그 뭐랄까 여자 만나시는 부분도 검증이 된, 아니면 좀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그 소개비나 어떤 약혼 비용 이런 거 아까워 가지고 뭐 마사지 여자 만나고 뭐 가라오케 여자 만나서 동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참 위험한 행동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더라도 뭐 약혼하고 결혼하고 정착하는 과정 거쳐서 결혼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뭐 처음에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추천하는 거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아니면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여자를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베트남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자를 소개받는다, 그래도 대략 한 돈 1,0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뭐 약혼 하고 웨딩 촬영 하고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한테 좀 살해하고 그러면 한 3,4천 달러?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고, 와이프하고 소통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1-2천 달러. 저는 서류를 직접 하니까 뭐 그런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예산 잡는 것도 한 7천 달러, 8천 달러? 그 정도는 잡아야 그래도 와이프한테 구살이 안 들을 만큼 떳떳하게 결혼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호치민에서 여자 만나서 약혼하고 정착할 때, 그때도 한 8천 달러에서 9천 달러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뭐 저라고 해서 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또 베트남에서 정착을 생각하신다면 대략 한 1년에서 2년 기준으로 적어도 3,000만 원 정도는 준비하고 넘어오시고, 또 장기적으로 내가 베트남에서 거주를 해야겠다 그러면 종잣돈이 좀 있으시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준비를 하셔서 합법적인 절차로 베트남에 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져오신 분들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투자법인을 세워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국제결혼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소개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잘 잡아서 살고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저번 달에 오신 그 58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여기 하이퐁에 에어몰이라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부촌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아줌마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분은 최소한 렌트비는 안 들어가죠. 그래도 그분도 아내에게 생활비로 대략 한 2천만 동 정도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제대로 알고 결혼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민의 한 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